부산 아파트가 바닥을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여기서 서울 투자자들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산 아파트가 올라간다는데 서울 사람들이, 서울 투자자들이 왜 오지 않아?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승장에는 서울 투자자 안 옵니다. 온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아파트는 본격 상승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그래프를 봤지만 부산 아파트 국면은 어떻습니까? 저점을 지났다고 했죠. 네, 바닥을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저점은 이미 바닥이고 바텀. 천정은 무엇입니까? 정점이라고 하죠. 피크. 네, 여기서 이제 피크라고 그러고, 피크가 되면은 지금에 있는 저점을 이제 저점이 아니야. 부산 아파트는 더 내려갈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때 매수합니다. 정점에 매수해요. 이거는 항상 역사적 변동성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점 국면을 통과했을 때 특징이 뭡니까? 비관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에요. 비관론. 그러니까 부산 아파트 사면은 부산 아파트 인구가 줄어든다. 무슨 사람이 없다. 서울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서울 인구가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다? 바닥 국면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정, 꼭지에 이르게 됐을 때 매수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이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낙관론이에요. 최고의 낙관론에 이르렀을 때 꼭지에 이르게 되고, 최고의 비관론자들이 많을 때, 최고의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가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 바닥을 지나가는 징후라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포와 불안을 먹고 올라갑니다. 항상 공포와 불안이 최대에 이르렀을 때가 바닥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동투기 전이 항상 가장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 투자자는 이번에 오지 않는다, 이 주내용인데 부산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2000년 이후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뭐라고 했죠? 아파트는 서울과 부산이 동일하게 올라가고 동일하게 하락한다고 했죠. 동일하게 올라가고 동일하게 하락하는데, 2000년 이후가 기점이 뭐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지그재그로 갑니다. 여기서 또 만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기 또 만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서울 아파트가 올라갈 때는 부산 아파트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서울 아파트 올라가면 부산 아파트 내려가죠. 서울 아파트 내려가면 부산 아파트 올라갑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어요. 서울, 부산 다 같이 끌어올리려고 하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요? 서울도 어떻습니까? 서울도 지금 끌어올리기에는 가격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 못 올립니다. 한강변 아파트 올리죠. 나머지 다 죽쓰고 있죠. 그래도 올라가긴 하지만 풍선 효과로.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이제는 다 끌어올지 못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란 거는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거서 그렇게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 나타나는 겁니다. 다 끌어올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도 좋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좋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사면 되니까. 그러나 전 세계 돈은, 대한민국의 돈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양극화가 나타나죠.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지방의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격 차이가 나타나요. 이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베이시스.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정확하게 쓰면은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차이가 나타난다. 서울 아파트와 부산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가격 차이가 좁혔다가 늘렸다가 좁혀놨다가 늘렸다, 이렇게 꽈배기처럼 계속 한다고 했죠. 조정과 상승이 계속 나타난다. 이것이 왜 논리가 무엇이냐? 자본주의 시장은 원래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영원히 올라가거나 영원히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파동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파동. 부산 아파트들이 파동을 그려요. 엇박자를 탄다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이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만남과 떨어진과 이런 이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격이 최대가 될 때 이 좁혀지는 과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정리가 쉽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무엇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아파트 상승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했죠?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책이라고 했죠. 정책이 나타나는데 똘똘이 한 채인데, 이 똘똘이 한 채는 지방의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 아파트는 올라가고 지방 아파트는 내려간다. 베이시스가 한번 만났습니다. 이게 이격이 한번 좁혔다가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또 벌어지는 겁니다. 또 나중에 또 만납니다. 또 이렇게. 꽈배기처럼 흘러간다.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부산 아파트의 논리는 무엇이다? 부산은, 지방 아파트는 정책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정책이란 건 무엇이다? 주로 규제 정책이죠. 그래서 부산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은 지금은 무엇이다? 네, 돈을 푼다는 겁니다. 돈. 이 돈을 푸는데 이것을 무슨 지역화폐니 상관없어요.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풀어도 아니면 임금을 준다. 노동자 임금을 준다. 아니면 비탄감을 한다. 다 똑같습니다. 돈을 푸는 거 다 똑같아요. 형식이 어떤 방식으로 가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돈을 푸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든, 이것이 만약에 돈을 푸는 것이 무슨 빚을 탕감을 하든, 네, 다 지역화폐를 하든 다 모든 것이 똑같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돈을 푸는 것을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정책. 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화폐를 지역화폐를 주든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든 저 유효수요 이론에 따라서 케인즈 이론. 그래서 빚을 탕감하든 거의 효과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돈을 푸는 거는 다 어차피 이것이 바로 재정정책.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예, 이것이 이제 보시면은 양적 완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양적 완화라고 해요. 돈을 푸니까 양적 완화. 재정 확대 정책. 재정 정책 중에 재정 확대 정책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확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다? 예,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가? 이제 돈을 푸는 겁니다. 지금 내년에 보시면은 6월 6일입니까? 6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달에 또 지방선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방선거 있고 또 그리고 5년 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5년 후에 대통령 선거 있죠. 있죠. 지금의 1, 2차 이거 왜 이러지? 1, 2차 돈을 푼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1차, 2차로 해서 1차, 2차 돈을 푼다고 하죠. 지역화폐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방선거에 또 돈을 풉니다. 3차.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4차 다음부터 풀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되면 5, 6차 이 됩니다. 이거 원래 돈을 푸는 거는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계속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다? 네, 지금도 재정 확대 정책 똑같습니다. 무엇이다? 아파트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1, 2차 추경 합쳐서 35조 또 푼다고 하고, 예, 35조. 비탄감이 25조일 겁니다. 그래서 민생 보편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양적 완화. 재정 확대 정책. 이것이 바로 재정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재정 정책. 그리고 지금 개인 소상공인 125만 명 해서 따로 20조 또 푼다고 해요. 아까는 35조가 있었고 22조 또 없애준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탕감이에요. 예전의 정권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빼고는 소상공인 상대로 해서 어떻습니까? 네, 이자, 과잉됐던 이자라든가 일부를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그 빚 중에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자죠. 이자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떤 무슨 이제 러시안 캐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자 45% 이러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2조 그냥 해서 125만 명 그냥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자, 이것은 무엇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안 그래도 지금 통화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워요. 이거 안건 통과해놓고 이재명 대통령 전화 한 통, 한국은행에 전화 한 통 때리면 됩니다. 돈 풀어라. 끝이죠. 돈 찍어내면 끝이죠. 그럼 이 효과는 반드시 따라온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 확대 정책. 네, 보시면 통화량이 반드시 증가하죠. 이 통화량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시차를 두고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는 서울에 무슨 투자자가 내려갖고 거짓말로 무슨 카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뭡니까?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이격차가, 베이시스가 이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좁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시장 논리입니다. 시장 논리. 우주만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또또레한치 정책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 투자자들이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다. 내려오지도 않아도 된다. 그럼 부산 간의 경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비탄감 정책 때문에 지금 재원이 도덕적 해이, 재원 마련이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돈 찍어내야죠. 한국은행에서. 한은에서 돈 그냥 찍어내면 끝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는데, 자,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부양을 어떻게 되죠? 경기 부양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 첫 번째가 많이 쓰는 게 보십니까? 금융정책이죠. 쉬운 게 뭡니까? 이거 금리죠. 금리를 인하시키는 방법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인하시키는 방법인데요. 이창용이 이거는 바보 신설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1번이고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1번이고 2번이 무엇입니까? 재정정책입니다. 이거 잘 안 써요. 재정정책은. 필요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돈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돈 찍다. 돈 찍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우리가 경제정책 중에 두 가지, 재정정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고, 뭐 금리 조작 정책도 있고, 시장 조작 정책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쓰는 거는 오로지 재정정책밖에 없다. 금리도 지금 내리겠죠. 금융정책도 일부 쓸 거고, 어차피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재원 마련 돈으로 찍어낼 거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때도 100% 비탄감을 해줬죠. 이번에도 100% 비탄감입니다. 그래서 35조, 25조, 35조, 22조. 그래서 이거는 또 채무조주액 16조로 별도로 해서 뭐 배드뱅크 뭐 8천억 또 만든다 그러고 돈 무조건 찍어냅니다, 이거. 그래서 1차, 2차로 안 끝나요, 이게. 3차, 4차, 5차.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 선거 될 때까지, 지금의 여당이죠. 민주당이 될 때까지 또 6차, 7차. 그냥 막 찍어 바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무한대로. 통화량이.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파트가 어떻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건 누구가 되겠습니까? 서민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집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빚 갚고 있었어요. 빚탕감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피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피해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또 피해보는 거는 지금 지원금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해집니까? 전세금 당연히 올라가죠. 아파트 공급 안 나오죠. 아파트 공급이 서울, 부산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부산 아파트 공급이 언제까지 안 나옵니까? 32년도까지 안 나와요. 32년까지. 아파트 공급 완전히 단절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풀어졌죠. 그거 10년, 15년 걸리는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전세금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보증금, 전세 보증금 올라가고 월세. 그 다음에 월세 가격 올라갑니다. 월세 가격. 월세 가격이 지금 두세 배 더 올라갑니다. 50만 원 내는 사람이 나중에 월세 150만 원 내요. 그 25만 원 받는 것 때문에. 그 매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아파트 매매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돈이 풀린다고 했죠. 당연히 이거 2배 되겠죠. 아파트 가격 3배 되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부산 아파트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돈이 그렇게 풀리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2배, 3배로 올라가는 게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에서 그래서 투자 순위 1순위가 뭡니까? 아파트예요. 근데 32년까지 공급이 안 나온대. 여러분들 이 공포예요, 공포.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시, 16시간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해지는 거죠. 빚을 갚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정책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해진다. 그래서 지금 돈을 푸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인기에 연연한 포퓰리즘 정책은 무엇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좌파 정책, 진보 정책, 대표적인 정책이 이 프로그레시브 정책이죠. 진보 정책이라고 하죠. 진보. 예. 막시즘이 등장한 이후부터 진보가 등장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사회를 진보적으로 만들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 용어가 안 바뀔 겁니다. 이 진보가 정책. 이 진보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은 무엇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거다. 가난.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다. 좋은 입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은, 부산 부동산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그들 간의 경쟁입니다.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해야 돼요. 부산 아파트는. 서울도 지금 경쟁이 극심하게 이루어졌죠. 한강변 아파트와 안양 아파트, 내륙 아파트와. 부산도 똑같은 거예요. 부동산 용어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오르는 것만 오른다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싼 아파트예요.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될 거라고 하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비싼 아파트.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하나 던져놓고 찾으라는 거예요.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하나 던져놓고 어떻게 찾습니까? 금속이면은 금속 탐지기로 찾을 수 있어요.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하나 심어놓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뭐냐?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0%예요. 싼 아파트는요, 계속 싸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거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동과 남천동이 계속 가려고 합니까? 비싸죠. 비싼 아파트가 더 비싸지니까. 싼 아파트는 계속 싸지는 거예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싼 아파트는 비싸지고 비싼 아파트는 더 비쌀 확률이 높아지고 싼 아파트는 더 싸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다. 그래서 오른 것만 계속 오르고 돈 버는 사람만 계속 돈 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에 100년, 200년 지난, 이거 조선시대 때부터 나온 말이죠. 고려시대입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이게 지금 지금 나온 말입니다. 삼국시대입니까? 오르는 아파트만 오른다는 거예요. 오르는 부동산만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된다.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부산 아파트도 이제는 경쟁을 할 것이다. 똘똘이 한 채 경쟁을 할 것이다. 왜? 화폐 가치가 몰락을 하는 시대가 이제 도리어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